안녕하세요. 어, 금요일 저녁이라서 생각보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셨네요. 그래서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 조금 하면요. 저 15년부터 바람팀에서 지금 기획자로 근무하고 있고 좀 컨텐츠 이렇게 여러 개 좀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밸런싱 업무 이렇게 하면서 기획 및 개발 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로 말씀드릴 얘기는 전반적으로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에서 이게 RPG 게임인데 RPG 게임에서 이런 던전 같은 이 사냥터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나에 대해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왜 사냥터 밸런싱이 필요로 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어떤 대응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바람의 나라는 이렇게 좀 고구려 부여의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지금 뭐 좀 그래픽 리뉴얼이 되기는 했는데 이런 고구려 부여의 세계관에서 뭐 사냥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하는 그런 쪽의 RPG 게임이고요. 그리고 올해로 23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23주년은 그 기네스 기록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이렇게 엄청 옛날 그래픽이죠. 이렇게 다람쥐 이렇게 잡으면서 이 친구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나중에 늑대도 잡고 쥐도 잡고 곰도 잡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귀신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99레벨부터가 되면은 일종의 기존의 RPG 게임은 그냥 몬스터 잡으면은 그냥 레벨 달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경험치를 체력 마력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높은 체력이랑 마력을 가져야만 공격이 더 강력해지고 공격 속 이렇게 사냥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쪽에 좀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23년 동안 이렇게 점점점 강해지면서 그에 맞게 다양한 이런 사냥터와 지역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는데 이게 진짜 일부분이에요. 진짜 바람의 나라 사냥터가 거의 100가지가 넘고 각각 사냥터마다 좀 컨셉이랑 그래픽이랑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중국 쪽 그런 쪽 지역이고 이쪽은 백제 쪽이고 이쪽은 뭐 복례산이라고 무슨 산이고 이쪽은 최근에 신라까지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사냥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진짜 사냥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가는 데만 가요. 다른 데 거의 안 가고 진짜 한 두세 개 걸친 그런 쪽 사냥터만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고민했던 건 2017년이었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저희가 그때 7차 승급을 준비를 하고 그에 맞는 사냥터를 갖다가 자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개발을 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 사령해수비라는 그 사냥터 하나에만 유저가 몰리고 다른 데를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령해수비 뭐 700레벨, 710레벨, 720, 730 이렇게 있는데 720레벨 사냥터인데 앞에 사냥터는 이 사냥터를 가기 위한 그런 발판에 불과했고 심지어 뒤 사냥터가 있음에도 존재하고 뒤 사냥터로 가지 않는 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그런가 해서 뭐 수치 밸런싱 이런 거 당연히 다 했는데도 뭐 그런 식으로 일부 사냥터에만 유저가 몰리고 막 이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좀 그때부터 이유를 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사냥터 같은 경우에 그 대략적으로 이 몬스터의 경험치는 이 정도고 이 정도 강함이고 이렇게 좀 맞춰주면 되겠지 이런 형태로 보통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밸런싱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나온 결론이 저는 경험치 효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왜 경험치 효율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보통 RPG란 게임이 몬스터를 많이 잡고서 그래서 경험치를 획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레벨을 올리고 그래서 뭐 더 강해진다 이런 게 기본적인 플롯인데
이런 게 강해지기 위한 게 육성 속도예요, 사실. 근데 사실상 엄청 시간을 많이 쏟으면 당연히 엄청 세지고 뭐 엄청 잘하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어차피 저희가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투자 시간 대비 경험치를 많이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 이렇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고의 사냥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최고의 사냥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험치를 많이 주는 사냥터로 생각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당연히 뭐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이 사냥터가 무엇이냐,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랑 현재 좀 밸런스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그 아까 다람쥐 잡던 시절로 돌아가면은 당연히 몬스터 객경치로 그냥 컨트롤 하면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람쥐는 경험치가 10이고 곰은 만이고 뭐 해골 10만, 도깨비 100만 이렇게 놓으면은 그 레벨에 따라가지고 그냥 그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점점점 몇 마리 뿌려주면은 그거 잡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가, 갈 수 있는가, 이거가 중요가 했고, 상위 사냥터면은 그냥 이것만 단순히 늘려주면 됐어요. 이번에 200이니까 이번에 300만을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번엔 이 한 지역에 한 뭐 15마리 나온다고 하면은 이걸로 부족해? 그럼 한 20마리까지 뭐 해주지, 뭐 5분에 한 번씩 생성돼? 그럼 이번에 3분에 한 번씩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현재는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등장하는 몬스터 종류도 많고, 그리고 보스 경험치 그런 것도 있고, 뭐 보너스 경험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던전마다 뭐 부가 효과 막 이런 걸로 해서 뭐 경험치 많이 주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전과 같이 그렇게 밸런스를 갖다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유저가 이런 요소 훨씬 많아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밸런스, 경험치 효율 편차가 엄청 크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이 당시에 유저가 어떻게 사냥터를 선택했냐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직접 돌아보고 여기 경험치 이 정도로 좋더라 여기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커뮤니티 같은 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난 1시간에 700점을 뭐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애가 그거 보더니 약간 뭐 진짜 도는 앤지야 못 도는 앤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800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걸로 막 감정 싸움 하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얘가 어떤 앤지도 모르고 뭐 어떤 시간에 뭐 어떻게 한지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사냥터 이 정도로 좋더라 이런 쪽으로만 하고서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지 그게 진짜로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최고 소율 이런 게 좀 정해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사냥터 말고 딴 데 가면은 경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1시간에 1000점 먹는데 다른 애 뭐 여기 못 돌아서 다른 데 갔는데 1시간에 뭐 500도 아니에요. 한 100점 이렇게 먹으면은 얘 10시간 해봤자 얘 1시간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경쟁에 밀리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뭐 특정사 이게 또 그게 어느 레벨 구간만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또 조건이 걸리면은 여기 못 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쟁에 밀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방향성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 모든 사냥터는 일단 효율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좀 기괴한 그런 식의 좀 편차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피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효율을 맞추자라는 큰 전제하에서 일단은 뭐든 힘들면 적어도 각 레벨 구간에 한 개씩은 이렇게 효율 맞는 사냥터를 갖다가 해주고 이런 걸 갖다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레벨이나 난이도에 맞는 갖다가 효율을 갖다가 좀 맞춰주자라는 관점으로 이번에 밸런스를 갖다가 그때 2017년 겨울쯤에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을 맞춰줄래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관적인 지표다 보니까 확실히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그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마련. 그러니까 이 사냥터는 뭐 5,000점입니다. 뭐 이 사냥터는 뭐 2차 승급 유저, 그러니까 이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저,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 때 유저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런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일단 그런 쪽 효율을 갖다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기준이 왜 필요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실험 이런 거 같은 걸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준점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랑 자전거랑 이렇게 경주시키면 당연히 자동차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거 경주 같은 거를 하면은 보통 이런 체급 같은 거는 맞춰주잖아요. 복싱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100m 달리기랑 마라톤을 갖다가 나는 100m 달리기 10초 뛰는데 마라톤 2시간 뛰는데 이거를 갖다가 비교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서로 다른 코스를 도는데 같은 예를 들어서 이쪽 코스 100m고 뭐 다 똑같은데 이쪽은 내리막인데 이쪽 오르막이면은 이거를 갖다가 비교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바람으로 좀 대입을 시켜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뭐 사냥을 하는데 몇 분 동안 사냥했는지 사실상 알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시간을 했나, 2시간을 했나, 4시간을 했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뭔가 기록을 남겨두긴 하는데, 어디서 사냥하는지도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그 로그 같은 거를 좀 체계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은. 그래가지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냥터를 갔다가 오래 하다가 중간에 여기 사냥터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사냥터 하나가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경험치 뻥튀기라고 예를 들어서 다람쥐 한 마리 잡으면은 10 경험치 오르는데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30을 먹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경험치 버프를 먹으면 60을 먹고 거기서 무슨 이벤트 하면 240을 먹고 뭐 거기서 뭐 또 부가 뭐 되면은 뭐 진짜 막 40배, 뭐 40배, 50배 막 이렇게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오른 거 기준으로 밸런싱을 하면 이게 객관적이냐라고 하면은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표준적으로 이게 맨날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거 기준으로 맞춰놨다가 이거 끝나면은 이게 그 지표로 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획득 요인이 심지어 막 시간별로 바뀌어요. 막 어느 순간 40배였다가 어느 순간 2배였다가 4배였다가 막 그 시간 구간별로 바뀌니까 뭐 이런 것도 좀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문제로 어쨌든 유저가 어떤 거를 로그 같은 거를 남겨도 어떤 사냥과 어떤 효율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봤냐면은 그래서 좀 표준적으로 뭔가 경험치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로그를 갖다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런 객관화적인 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냥터랑 그거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경험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율에 영향받지 않은 경험치 스택을 하나 이렇게 통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자동차 연비 측정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왜 5분부터 측정을 시작하냐면 얘가 사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냥이 아니면 사냥을 그냥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시작 후부터 5분 후부터 측정을 하는데 일정 시간 미달되면 측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사냥을 해야지 얘는 사냥을 한 유저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서 특정 시간 이상 유저만 기록을 했고 그리고 완료 시점에는 5분 동안 그러니까 비전투 상태 5분이 이어지면 그냥 사냥 종료로 보고 그 앞뒤 5분 제한 신량을 순수 사냥 시간으로 보고서 그거를 경험치 아워 단위로 측정 환산해가지고서 쌓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 달 정도 쌓아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유저가 많이 몰린 사냥터는 경험치 효율 확실히 높은 걸 확인을 했고요. 효율 낮은 사냥터는 유저 거의 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냥터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 동안 한 명도 안 갔어요. 뭐 그런 게 있을 정도로 효율이 진짜로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해결책은 당연히 지금 이거 사냥터 효율을 맞춰주자. 이래가지고 그 레벨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따라 가지고 경험치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이런 형태로 맞춰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2개, 3개 이렇게 몰린 사냥터 유저들을 좀 사냥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레벨이랑 이렇게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레벨에 따라서 사냥터 옮겨 다니는 그런 구조 마련했고 이렇게 효율이 튀는 구간 같은 거 같은 게 체크가 좀 빠르게 돼가지고 밸런스 하기가 용이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눴다 이런 쪽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서는 유저 편차가 같은 사냥터에서도 최고 효율이랑 최저 효율 이런 식으로 나눠요. 막 로그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로그를 뭐 최저, 최대, 뭐 평균, 중간값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그냥 전반적인 그냥 참고 자료를 했지만 이게
완벽히 맞다라고는 좀 판단하기 어려워서 개별 로그를 좀 보게 되는 그런 건 있었고요. 그리고 표본적인 사냥터는 좀 검토하기 어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안 가는 사냥터는 어느 정도 효율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만으로 사냥 내용을 파악하는 건 좀 불가능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매크로 이런 거 많이 돌아가는 사냥터가 최고 효율이라고 한다면은 매크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돌려놓는 그런 용도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가지만 효율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고, 뭐 그런 쪽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유저 스펙별로 얘가 어떤 유저인지 좀 알기 어려워가지고 보완을 한다면은 이런 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효율을 맞췄어요. 그래서 솔직히 완벽히 맞췄다라고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진짜 그 무질서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질서를 조금은 맞춰줬어요. 그렇게 맞춰줘서 이제 효율 쪽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계단 만든 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난이도라는 벽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갖고 일단 플레이를 시도를 하면 뭐 효율 이런 건 나오는데 아예 못 도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람의 나라가 좀 밸런스, 그러니까 좀 작업자가 좀 분리되면은 밸런스 갖추는 게 좀 그 작업자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냥터는 난이도가 엄청 높고 어떤 사냥터는 낮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좀 번쩍하기 어려운 그런 난이도의 그런 사냥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냥을 못하면 아예 효율은 0이에요. 아예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그 어쨌든 라이트 유저가 있고 헤비 유저가 있는데, 라이트 유저가 아예 접근조차 못한 사냥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라이트 유저를 케어한다라고 한다고 하고 난이도를 모두 하향 조정을 하면은 사실상 헤비 유저의 반감을 살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밸런싱 하기 나름인 조건이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쉽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진짜 센 유저들이 자기의 그런 스페셜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시도조차 못하는 난이도는 독은 분명한다고 생각을 하겠고, 이게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그때 정했을 때 일단 못하는 게 하자라는 방향성으로 일단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게임 자체를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레벨 구간별 아까 말씀드린 건 표준 사냥터라든지 이런 쪽 데미지 하향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디버프 같은 거 뭐 기절이라든지 뭐 실명 이런 게 너무 과한 그런 사냥터 같은 경우에서는 좀 과감하게 제거를 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냅둘 건 냅두고 이걸로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밸런싱을 해가지고, 대신에 이런 걸 하는 대신에 그냥 아예 투 트랙으로 분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헤비 유저 좀 전용의 콘텐츠를 좀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그 일반 사냥터에서 좀 그 병렬로 좀 난이도를 갖다가 높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리턴이 돌아오는 그런 난이도 높은 사냥터를 각 개별 사냥터마다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 참여하기 위해서 무언가 헤비 유저를 구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투력이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좀 점수화 해가지고서 이런 걸로 입장 체크 이런 로직을 통해 가지고 좀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일단 그 난이도 낮춘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사냥이 불가해서 이탈하는 케이스는 좀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유저 스펙에 따라서 이런 사냥터를 선택하는 그런 판은 깔아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그 사냥터마다 좀 이런 심연 나락의 난이도에 좀 체감이 다른 점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좀 엄청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우면은 좀 그 효율이 높아야 된다 이런 감각으로 밸런스를 했는데, 이게 유저 체감적으로 난이도 대비 그 효율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은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헤비 유저도 굳이 여기를 안 가고 아래 사냥터를 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번 달 정도에 아예 이쪽은 그러니까 입장 전투력에 대한 허들이 걸려 있으니 난이도를 확 낮춰서 좀 워킹을 좀 하도록 한다라는 쪽으로 밸런스를 한 번 더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난이도 대비 이게 아까 그 얘기네. 그 난이도 대비 효율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아까 그런 워킹을 했고. 근데 여기 뭐 이런 거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사냥터 맞춰서 봤자 직업 밸런스가 틀어져 있으면 이 효율 차이를 극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직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냥 뭐 이런 길거리 주워다니는 템 하나 들고도 다 썰어버리는데 이쪽 직업 애들은 엄청 뭐 현금 뭐 100만 원 이렇게 맞춰놨는데도 그렇게까지 막 아까 그 앞제 말씀드린 그 좋은 직업인 애보다 효율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 완화를 통해 가지고 워킹을 하려는 좀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사냥터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직업 밸런스 같은 거는 확실히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이는 있겠지만 직업 밸런스 여기 좀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막 그 직업 그거에 대해서 막 위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왕 자리에 그 차사라는 직업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아예 안 가는 직업을 여기 쓰레기처럼 그려서 뭐 이 지금 현 상황을 갖다가 유저들이 그린 그림인데 좀 진짜로 이 정도로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좀 과도한 경험치 배율이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뭐 레벨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획득을 그 구간에 도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좀 뭐 아예 없애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라는 게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독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저희 대응은 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지 유저들이 좀 밸런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게임을 갖다가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좀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밸런스 같은 거를 갖다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밸런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계속 꾸준한 유지 보수가 결국에 라이브 게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